칼과 조안 로저스. 두 사람은 오하이오주 윌셔에 낙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7살의 미셸과 14살의 크리스테라는 예쁜 두 명의 딸들이 있었죠. 1989년 5월 26일, 조안과 미셸, 그리고 크리스테는 플로리다주 템파로 휴가를 보내러 떠났습니다. 하른 농장에 남은 상태로 떠난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길 바랐습니다. 세 사람은 잭슨빌 동물원도 들리고 케네디 우주센터도 다녀오고 디즈니랜드도 방문할 계획이라 상당히 들떠있었죠. 모녀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6월 1일 정오 템파의 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6월 4일까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놓아둔 뒤 그날 저녁 모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인 6월 4일이 됐고 조안과 딸들이 집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죠. 할은 집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을 기다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데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고 걱정이 되어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한편 6월 4일 같은 날 템파만에서 세 사람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발견 상태를 보고 경찰은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템파에 도착한 직후에 범인을 마주쳤을 것이라 생각했죠. 모텔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녀의 짐이 그대로 있음에도 방에는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 조안의 차는 모텔 근처의 보트 경사로에서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메모가 있었는데 그곳엔 BW와 보트 경사로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주친 배에 대한 설명일 것이라 추측됐죠. 그리고 같이 발견된 모텔 안내 책자에 적힌 글자 중에 Y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글씨로 보였죠. 처음에 조사에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를 이어가다 보니 바로 전달인 5월 14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짙은 색의 SUV를 운전하던 남자가 캐나다 여성 관광객 2명을 그의 파란색과 흰색 모터보트에 초대를 했고 그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른 뒤 해안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내가 하려는 원치 않는 이 일에 당신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작성이 됐습니다. 옅은 금발머리의 40대, 피부가 약간 그을려져 있는 남성이었죠. 그런 범인의 외모에 대한 증언에도 그 특정 인물을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새로 이 사건을 맡게 된 팀이 발견한 메모에 적힌 것들을 광고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광고판에는 발견된 메모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지역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신의 이웃 중에 1989년 집을 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파란색과 흰색의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어두운 색의 SUV를 운전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낸 그녀는 그와 현관을 다시 짓기로 하면서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자를 광고판에서 본 메모의 Y와 비교를 했는데 같은 모양의 Y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제보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이 제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의 제보 끝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녀가 제보한 남성은 45세의 오바 챈들러 주니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챈들러의 사진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섞어서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단박에 챈들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고 1992년 9월 24일 마침내 체포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 캐나다 관광객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 사람을 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1994년 11월 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의 추측으로 조안 로저스와 두 딸이 템파에서 길을 잃었고 하필 챈들러를 마주치게 됐는데 그에게 길을 묻자 그가 보트 승선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전 사건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추측이었죠. 사건 당일 챈들러는 동료와 통화를 했는데 여자 3명과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기록은 그가 그날 밤 템파베이에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었죠. 챈들러는 미셸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녀에게 모텔로 가는 길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보트의 연료 라인이 파열되어 밤새도록 보트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트를 검사했던 정비사에 따르면 보트의 상태는 양호했고 수리의 흔적도 없었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에서 발견됐던 글자 Y, 제보자가 건네준 계약서에 적혀있던 Y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됐죠.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챈들러는 배심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저는 결백합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그의 미소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그는 최종 선고로 사형을 받고 2011년 11월 15일 챈들러는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은 뒤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1990년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챈들러라는 것이 DNA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밖에도 더 많은 범죄가 있지 않을까 의심되고 있다고 하네요. 로저스 가족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안 로저스는 창고에서 야간까지 일을 했고 딸 미셸과 크리스텐은 집안일을 돕는 착한 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미셸에게 너무나 좋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 해결된 뒤 겸사겸사 이번 휴가를 떠나게 된 것이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일까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자신의 재미를 위해 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그러며 자신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뒷받침하듯 챈들러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사위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개미만도 못한 인간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겪었을 그 악몽 같은 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났기만을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다 있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길 빕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